자, 이번 미스트롯4가 불쇼를 엔딩으로 장식하면서 순간 최고 시청률이 14.2%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쇼는 바로 다음 회차 8회차에 공개될 염유리 씨가 있는 팀의 무대였죠. 근데 순간 최고 시청률이 14.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일까요? 미스트롯4의 제가 시청률을 한번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과연 맞았을까요? 제 예상이 200% 적중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현역가왕과 비교해서 왜 자꾸 미스트롯을 까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미스트롯을 까려는 게 아니라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미스트롯이 굉장히 저조해요. TV조선이 훨씬 먼저 시작했던 원조임을 감안하고 MBN보다 TV조선의 시청자가 훨씬 더 평균적으로 많다라는 걸 따져놓고 봤을 때, 자, 불과 0.1% 상승했습니다. 충격적이죠. 현역가왕이 0.6% 상승할 때 이 미스트롯은 오히려 시청률이 0.9% 하락했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0.1% 올랐습니다. 비상사태거든요. 완전한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트롯4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버렸다. 자,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했었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좀 제가 이 메모장을 통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스트롯4의 이 대표적 지금 고질적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편파 논란이죠. 편파 논란에서 파생된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논란. 이거 심각합니다.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논란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스트롯4가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뻔한 플랫폼이다. 현역가왕은 그래도 다채로운 미션과 다채로운 현역 가수들을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시청률을 보장받는다면, 미스트롯4는 뻔한 플랫폼에 사실 무명 가수들이 대다수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스타급이 전무하다. 엄청난 스타급이 탄생을 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미스트롯4가 당연히 시청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편파 논란의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면서 뻔한 플랫폼에 무명 가수들밖에 안 나와 대스타급이 없다 보니 시청률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청자분들이 그냥 재미없다가 아니라 분노함과 분개함을 느끼는 거에는 특정 참가자들에 대한 편파 논란이 극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박선주 마스터가 자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허찬미 씨를 극찬하는 모습들이 사실상 미스트롯4가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스트롯4는 누구를 지금 점 찍어 놓고 있을까? 여기 보세요. 미스트롯4 시청률 14.2%가 폭발했다. 실제로는 13.2%에 불과한데 분당 최고 시청률을 가지고 와서 마치 14.2%가 달성한 것처럼 홍보성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기사에 나온 3명의 인물들이었다. 보십시오. 윤윤서, 길려원, 허찬미. 자, 윤윤서 양은 뭐 세 사람 다 노래를 잘합니다만 이 중에서 노래 실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윤서 양이 노래 실력으로 뭐 어느 정도 상위권 순위에 놓인다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길려원 씨에 대한 뭐 엄청난 무한 전폭 지지에 가까운 마스터들의 평가와 역시 허참미였다라는 극찬을 쏟아내는 심사위원단의 평가는요, 시청자들의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 게시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보면은 허참미 제작진 마스터 선을 넘었다. 뽕진이 팀은 갈수록 막 나간다. 경연 연출이 아니라 거의 사고에 가까운 무대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제작자 관계자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글이 있어요. 내용을 대략 좀 제가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 공정성에서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이 미스트로4가 유독 공정성 논란에 계속하여 노출이 되고 있느냐. 합격자 바꿔치기, 산으로 가다 못해 산산조각 날 것 같다. 데스매치를 탈락하고 추가 합격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 김사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사나 씨가 사실 뭐 무슨 사연인지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막 설명으로라도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제발 그 공지사항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공지사항만 잘 올려줘도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김사나 씨 같은 경우가 통편집 논란으로 시작해서 밀어주기 논란, 마스터들의 자질 논란, 뭐 아시다시피 뭐 박세리 씨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예능 출연자들이 나와서 가수를 평가하는 이런 거.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예원 씨가 안 나오고 김사나 씨가 이번 7회차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반고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설명이 없다 보니 당연히 시청자들은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자와 패자가 왜 바뀌어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김사나 윤예원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통편집이었어도 승리를 했으니 이번 7회차의 팀전 무대에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이거 그 자리에 김사나 씨가 있었다라는 거죠. 추가 합격자에서 떨어져 실망한 모습을 보였던 김사나 씨가 느닷없이 등장을 했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 미스트로4 시청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왜 떨어졌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는데 마스터들의 편파 논란은 둘째 놓고 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연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이걸 보세요. 어째서 TV조선은 특정인을 밀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매 회차 때마다 계속하여 특정 참가자들을 밀어준다. 이번에는 허찬미 씨를 밀어주는 게 눈에 확연히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노래 실력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하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을 막 1, 2분 동안 쳤고 댄스를 잘 췄다라는 이유로 이소나 씨가 데스매치에서 진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허찬미 씨에게 높은 평가를 주느냐? 이런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허찬미 제작진 마스터의 선을 넘었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무대 시작 전부터도 장윤정 마스터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허찬미 씨는 그룹 활동을 해봐서 걸그룹이었다. 그래서 멤버들을 뽑을 줄 안다. 그런 칭찬도 있었다라는 게 불합리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퍼포먼스에 치중되어 있었고 사실 박선주 씨가 굉장히 뭐 무대가 좋다라는 이런 극찬 이런 멘트들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윤정 씨가 이러한 평가를 했었죠. 구멍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박선주 씨는 허찬미 씨의 기획과 어떤 이 무대의 구성이 정말 훌륭했다. 퍼포먼스 최강자다.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했어요. 시청자들은 그냥 허찬미 1등 줘버리고 방송 끝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 논란이 계속 이어져요. 연예인 판정단의 평가 점수의 불공정함, 짜여진 각본 같다. 이 허찬미 씨가 북을 열심히 쳤고 이번 무대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막 허리를 흔들어대면서 엄청난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정통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트롯의 취지와 도대체 무엇이 맞느냐.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4개의 무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4개의 무대가 전부 다 퍼포먼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거죠. 그리고 청바지 팀 역시 도대체 어떻게 미스터트롯 1등인 김용빈 가수와 합동 무대를 꾸미게 됐고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력이 굉장히 기준 미달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엔 길려원 씨가 있었죠. 제가 봐도 길려원 씨가 김용민 가수와 노래를 듀엣을 하는 장면에서 소신발언 한마디 하자면 김용민 가수의 이 중전 보이스에 길려원 씨가 화음을 잘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음이었다고 할까요? 화음 자체가 색깔이 어울리질 않았다. 김용민 가수가 1등 가수고 많은 부담을 지고서 어떻게든 이 팀을 1등하게 만들려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히며 노력했지만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뽕진2 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팀 미션이 맞는지 모르겠다. 5명 중에 2명은 나가리 된 것 같다. 댄서인지 코러스인지 모르겠다. 자, 이 의견이 빗발칩니다. 뽕진2 팀 메들리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누군가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려고 했었던 역할밖에 못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무대라고 볼 수 있겠냐? 팀 무대라는 자격을 붙일 수 있겠냐? 거의 3명밖에 무대를 부르지 않았고 2명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이건 경연 연출이 아니라 방송사고에 가까운 무대였다. 파트 분배부터 흐름까지 특정 참가자 위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뽕진2 팀이거든요. 자, 이 뽕진2 팀의 거의 18분에 가까운 노래 무대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 쓰리랑이 나오죠. 쓰리랑 나올 때 윤윤서 씨가 치고 나오며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저구 씨가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김혜지 씨가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이소나 씨가 부르고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구 씨의 솔로 무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윤윤서 씨가 이 듀엣 무대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이소나 씨가 등장을 해서 또 채윤 씨와 노래를 부릅니다. 채윤과 김혜진 씨는 각각 한 번씩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단체 무대에서 또 이소나 씨가, 저구 씨가, 그리고 또 이소나 씨가, 그리고 이 손비나 가수가 나오고 나서 이 합동 무대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구 씨가, 그리고 손비나 씨가, 그리고 아름다운 강사는 또 저구 씨가, 또 손비나 씨와 함께 듀엣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윤윤서, 이소나, 저구 세 사람의 화려한 고음 파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노래가 윤윤서 씨와 이소나 씨의 이 고음 화음 부분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혜진, 채윤 두 사람의 무대가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분량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파트 분량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머지 3명이 대다수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윤윤서 그리고 저구 두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이 볼 때 뭐 채윤, 김혜진 두 가수의 팬이 아니라고 해도 야 이거 너무 3명한테 좀 올인되어 있는 거 아닌가. 윤윤서 가수야 성적이 좋았고 자신이 팀을 꾸렸기 때문에 파트가 가장 많아도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이소나, 저구 두 가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채윤, 김혜진 두 가수와 함께 파트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조차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 8회차 예고편이 펼쳐지는데 요번에 염유리 씨의 팀원들이 화려한 불쇼를 엄청나게 보여줬고 이미 시선을 빡 끌었죠. 그러면서 이 팀 미션 1차전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이변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예고편에서도 염유리 씨의 팀이 엄청나게 활약하는 모습이 나와요. 염유리 씨가 막 고음을 내지르는 모습도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1라운드 순위를 뒤엎을 에이스전까지 펼쳐지게 된다. 그 에이스전에는 팀을 꾸렸었던 가수들이 무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길려원 씨가 나오고 이소나 씨가 나오네요. 특이하죠? 길려원 씨가 나오고 윤윤서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소나 씨가 나오고 윤윤서 양이 에이스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합니다. 그리고 홍성윤 씨가 또 허찬미 씨와 다르게 이렇게 에이스전에 나오게 됩니다. 팀을 꾸린 가수가 아니라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에이스전에 서게 된다. 유미 씨가 또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격돌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유미, 저구, 허찬미 세 사람의 운명이 이 에이스전을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유미 씨가 이렇게 얼굴을 아예 가리고 있죠. 그 정도로 순위 발표가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1등을 하고 있었던 허찬미 씨 팀이 오히려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되고 유미 씨도 굉장히 불안해진다. 그렇다면 이소나 씨가 있었던 저구 씨와 함께 있었던 팀이 대박을 터뜨렸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을 차지할 팀은 한 팀이고 나머지는 다 탈락 위기인데 지금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길려원 씨가 어마무시한 점수를 받으면서 이 팀이 1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글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소나, 저구, 윤윤서, 그리고 허찬미 씨 팀의 허찬미, 그리고 유미 씨까지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 만약 이러고 나서 이 팀원들끼리 이제 패자부활전을 하겠죠? 그 패자부활전에서 최종적으로 결국 유미, 저구 둘 중에 한 사람은 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유미, 저구 두 가수 다 붙을까요? 제가 봐도 둘 중에 한 명은 이번 무대에서 탈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지만 허찬미 씨는 탈락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제작진이 이렇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탑3거든요. 제가 볼 땐 허찬미 씨가 상당히 후반부 라운드까지 마스터들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불공정한 파트가 엉망진창으로 나뉘는 이런 상황은 제작진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스트로프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트롯이 아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들에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혀놓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각자의 어떤 개성이 묻어나면서 화합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모습에 집중하는, 고음을 잘 지르는 가수는 굉장히 고음을 많이 지르고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들은 퍼포먼스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길려원 씨는 김용빈 가수와 또 듀엣 무대를 가졌어요. 이 귀중한 듀엣 무대죠. 심지어 미스터트롯 시즌에 1등을 차지한 가수와 1등 듀엣을 갖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단체 무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김용빈 가수가 그냥 온몸을 집어 던졌죠. 헤드뱅잉 막 해버리면서 오죽했으면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실수할까봐 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됐다.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정도로 이 팀에 진심을 다한 김용빈 가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기 시간을 정말 그야말로 쪼개가면서 김용빈 가수가 이들과 함께 했거든요. 사실 김용빈 가수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행사 하나를 뛰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애를 썼다. 그러다 보니 김용빈 가수가 오히려 컨디션이 제일 안 좋다라는 말을 장윤정 마스터가 했을 정도입니다. 1등 해야 된다 라는 말처럼 처음에 1439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니까 낮은 점수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죠. 왜냐면 15팀, 마스터 15명의 평균 점수가 95점이 넘었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이며 100점을 준 마스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100점, 최저가 90점인 상당히 높은 점수를 이들이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두 번 듀엣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굉장히 고음을 내지르는 모습이 아무리 이게 뭐 사실 선곡에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못 받습니다. 보면 이 노래가 국악인가요? 그냥 가요예요. 유미는 매회 악만 쓰는 것 같다. 트로트만 불렀으면 좋겠다. 감정이 전혀 안 담겨져 있다. 소리만 지르는 것 같다.
유미 가수가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아플 평가들이 사실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구 가수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저구 가수와 유미 가수에 대한 비판의 주요 쟁점들은 악만 지른다, 고음만 냅다 지른다, 너무 락발라드 창법이다 라는 비판이 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미스트롯과의 취지가 굉장히 어긋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아트걸스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유미 가수가 막 엄청난 열창을 했습니다. 다 같이 단체 무대에서도 이엘리아와 함께했던 가수들이 감격을 줬는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감동받은 관객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1377점을 받게 됩니다. 앞에 1400점대 막 1439점, 1438점 받다가 1377점 받으니까 이거 100점 넘게 차이 나잖아요. 굉장히 낮은 점수인 겁니다. 사실상 뭐 거의 꼴등 팀이었다. 요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만 거죠. 여기에는 아마 이 유미 가수의 악만 질렀다라는 비판이 나온 퍼포먼스는 글쎄요. 이렇게 막 엉덩이를 막 쓸어내리는 이런 퍼포먼스가 사실 미스트롯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시니어 세대 여성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미스트롯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켓이 쭉 벗겨졌다가 입혀지는 이런 퍼포먼스가 굳이 있어야 될까? 차라리 막 브레이크 댄스처럼 멋있게 춤을 추거나 굉장히 재밌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굳이 섹시 컨셉을 허찬미 씨는 계속 가져가야 하나라는 아쉬움이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제작진과 마스터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나 봐요. 이 취혁진 가수와 막 키스하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무대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진성 가수도 오죽했으면 손을 가릴 정도로 민망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허찬미 가수와 배서연 가수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가수들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성적이 나오겠거니 싶었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까지 퍼포먼스로 시작해서 퍼포먼스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홍성윤 씨가 함께 이렇게 랩처럼 시작하는 이더라고요. 이 장윤정 마스터가 이런 말을 해요. 팀 미션을 하면 분명히 하나의 구멍은 보일 법한데 한 명 한 명 모두가 돋보였고 노래도 춤도 허찬미 씨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여전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혜린 씨를 새로 발견하는 무대였고 진짜 하나의 팀을 만들어도 아쉬움이 없어 보였다. 지금 뭐 이 박선주 마스터가 흥 많은 재능 열차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실시간 채팅창에는 제자 칭찬 들어간다. 이런 비판과 이 비난이 쏟아질 정도로 박선주 마스터의 평가를 공정하게 보는 시청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팀의 성적은 놀랍게도 1440점이었습니다. 1등을 탈환하게 되는 거죠. 역시 허찬미 팀이 또다시 1등을 차지했다. 또 허찬미 1등을 줬네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고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439점, 1438점, 그리고 1440점. 전부 다 1점 차이로 점수가 이렇게 맞추어져 가는 것 자체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조작 아니냐, 좀 심하다라는 논란이 많이 나왔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점씩 차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어떻게 점수를 줬길래 말도 안 되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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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씨가 있었던 팀 말고는 이렇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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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는지 저도 너무나 신기했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마스터단도 경악을 했고 1위를 뺏었어. 1점 차로. 결국 길려원 씨의 미스 청바지 팀이 한 단계 떨어졌고 뽕진2 팀도 역시나 3위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채팅창은 난리가 났어요. 1점 차 주작이다. TV조선 브라보다. 티 안 나게 주작했다. 장난 아니야. 1점씩 장난질을 했다. 이거 주작 아니냐.
각 팀 1점씩은 주작 아닌가? 1500점 만점에 1점 차이가 벌써 3팀이나 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빗발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수들은 다 열심히 했어요. 허찬미 씨도